안녕하세요. 박영재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50대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어떠한 심리상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퇴직 후 나타나는 이 정서적인 변화를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기소침에 빠지고, 그 다음 단계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분노감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 심리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단계인 낙관의 단계에서는요, 이 그 퇴직 직후에 본인의 스펙과 어떤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큽니다. 해서 조만간 재취업될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자신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니까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직장생활 동안 동경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혼자서 여행 가기, 등산하기, 빈둥 거리면서 쉬기 같은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퇴직자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은 그동안 너무나 이분들은 일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노는 방법들을 모릅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이런 방법들이 나타나죠. 자, 이러한 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면은 3개월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가족과의 그러한 관계는 상당히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의기소침의 과정에 들어가게 돼요. 이 3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족과의 어색한 관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의 무기력감과 영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들 힘들어하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느끼게 되면서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이분은 그 대기업에서 공장장으로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취업을 하는데 크게 두려움을 갖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에 있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늦잠도 자보고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한 3개월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 지인이 아주 조그만 공장에 공장장 자리가 있다라는 어떠한 그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조그만 공장장으로 가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는이 왜 그래? 가서 그 슬슬 소위거리도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쇼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지원했던 그 자리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자기의 경력과 커리어가 중간 이하더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공장장들이 거기를 거쳐 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커다란 쇼크를 받았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 시기는 한 6개월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엔 초조와 불안감을 아주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구직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구직 경쟁률에 막연히 가지고 있던 자신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대기업 출신들이 훨씬 더 크게 그 쇼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이 구직 실패가 반복되고 구직 희망이 점점 감소되면서 영원히 취업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커다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요. 이러한 불안과 초조의 어떤 근원에는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러한 불안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지난 단계에서는 심한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구직의 실패, 희망의 부재는 이것에 따른 불안과 초조는 분노의 감정이 수발되게 되는데요. 이 분노의 대상으로는 이전 직장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현 사회나 막연한 대상, 아주 심하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에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분노의 감정의 원천에는 퇴직의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까딱 잘못하면 개인에게는 지워지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한 처음 3개월 동안 낙관적인 마음을 갖다가, 그러면서 재취업의 현실을 느끼면서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 초조한 감정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사회나 또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감으로 표출이 되는데, 먼저 낙관의 시기에는 막연한 낙관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평소 동경했던 활동들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시기에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구직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이러한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기소침의 기간에는 낙관과 희망이 사라지고요. 자신감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안 초조의 그 감정은 영원히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일찍이 장기화됐을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 피폐화가 우려가 됩니다. 구직 활동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재취업 지원센터나 헤드헌터를 통한 알선의 빈도가 감소되게 되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어떠한 소개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분노의 시기에는 이때는 눈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소득 또는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일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득과 문화가 무관하게 일만 찾고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나이라는 것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내가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느끼게 되는 이런 감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떠한 분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우리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나 주변에 경쟁력을 지원하는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